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정말 간만에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선생님이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2단원 개념 복습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복습 영상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영상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복습해 볼 내용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발견인데요. 이 부분을 아직 공부하지 않으셨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태그되는 영상 한번 시청하시고 이 영상으로 복습을 하시면 공부가 아주 잘 될 거예요. 그러면 복습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단원의 대단원 제목이 원자의 세계죠. 원자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해요. 가장 작은 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원자는 쪼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자는 뭐랑 뭐로 쪼개지죠? 원자핵과 전자로 쪼개지고요.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쪼개집니다. 각 입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종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고요.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이때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총 전하량이 똑같죠. 그래서 원자는 전하를 띈다, 안 띈다? 안 띈다.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양성자랑 중성자 중 실제로 누가 더 무거워요? 중성자가 아주 살짝 더 무겁거든요. 화학원에서는 질량 차이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양성자의 질량을 1이라고 하면 중성자의 질량도 1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단, 양성자랑 중성자에 비해 전자의 질량은 약 1800분의 1 정도로 작다고 해요.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대략적으로 비교할 때에는 양성자의 숫자와 중성자의 숫자를 이용해서 원자의 질량을 비교하는데요. 양성자의 숫자와 중성자의 숫자를 더한 값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 질량수라고 합니다. 원소 기호에 표현되어 있는 이 A라는 숫자와 B라는 숫자, 의미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A,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원자 번호, 즉 양성자 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원소 기호 왼쪽 위에 써지는 B는 질량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B에서 아래쪽에 있는 A를 빼주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중성자 수를 구해줄 수 있어요. 통합과학 때는 양성자랑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화학원에서는 실제 전하량의 크기를 알려주죠. 양성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실제 전하량의 크기는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입니다. 이 숫자를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이 숫자가 문제에 나왔을 때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선생님이 활용할 수 있는 예제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원자 X의 원자핵의 전해량이 플러스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제곱 쿨롱일 때 원자 X의 원소 기호는? 이라는 예제가 있습니다. 일단 양성자의 전해량과 원자핵의 전해량을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숫자가 몇 배 커졌어요? 2배 커졌고요. 뒤에 숫자가 몇 배 커졌나요? 10배 커졌죠. 즉 원자핵의 전해량은 양성자 한 개의 전해량의 20배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원자 X의 양성자 수가 몇 개다? 20개다. 그럼 원자 번호가 20번이라는 거죠. 원자 번호 20번 누구예요? 칼슘이네요. 이렇게 찾아줄 수 있으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유형은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원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 두 가지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원자의 대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다? 비어 있다. 두 번째,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누가 차지한다? 원자핵이 차지한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뒤에 복습할 실험 내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습할 내용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발견 과정입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 가장 먼저 발견한 입자가 누구예요? 바로 전자죠. 발견한 과학자의 이름은 톰슨이고요. 톰슨이 했던 실험의 이름은 음극선 실험입니다. 진공방정관의 고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빛과 같은 흐름이 만들어져요. 이걸 뭐라 부르죠? 음극선이라고 합니다. 음극선을 가지고 총 3가지의 실험을 하는데요. 실험 과정, 결과, 해석 여러분들이 모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실험입니다.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다가 뭘 설치한다? 장애물을 설치한다. 그랬더니 뒤쪽에 뭐가 만들어져요? 장애물 모양의 그림자가 만들어져요. 톰슨이 내린 결론은 음극선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 두 번째,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바람개비를 설치합니다. 바람개비가 어떻게 되나요? 회전하죠. 톰슨이 내린 결론은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세 번째,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자석을 가져다 대거나 전기장을 걸어줬대요. 음극선이 어떻게 되죠? 휘어졌다고 합니다. 톰슨이 내린 결론은 음극선은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거죠. 이 실험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질량을 가진 입자가 직진하는 흐름이 되는데요. 음극선을 구성하고 있는 음전하를 띠고 질량을 가진 입자, 이게 바로 뭐에 해당한다? 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된 입자는 뭐예요? 원자핵이죠. 원자핵을 발견한 과학자의 이름은 러더퍼드고요. 했던 실험의 이름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되겠습니다. 알파 입자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알파 입자는 뭐랑 같다? 헬륨 원자핵과 같고요. 기호로 표현하면 헬륨 원소 기호, 양성자 2개에 질량수 4 써주시고 전자 2개를 잃었다는 뜻으로 E 플러스의 전하까지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파 입자를 금박에다가 쐈을 때 알파 입자의 경로를 확인하는 실험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박을 그냥 통과한 직선상의 경로에서 발견이 되죠. 이 결과를 보고 러더퍼드는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원자의 대부분이 비어있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두 번째, 극소수의 알파 입자는 휘어지거나 큰 각도로 튕겨져 나왔다고 합니다. 러더퍼드가 내린 결론은 뭐였어요? 원자의 중심에 질량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하더라. 이 부분이 뭐에 해당한다? 원자에게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발견된 입자는 누군가요? 바로 양성자입니다. 양성자를 실제로 발견한 사람은 러더퍼드지만 책에 나와 있는 실험은 골트슈타인의 양극선 실험이기 때문에 이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슨의 음극선 실험은 진공방정관에서 진행이 됐죠. 골트슈타인의 양극선 실험은 수소방정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수소방정관에 고전압을 걸어줘요. 그러면 톰슨이 했던 실험처럼 음극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음극선에 의해서 수소가 수소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수소 원자핵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이걸 바로 양극선이라고 합니다. 골트슈타인이 양극선 실험을 할 때에는 이 양극선이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했지만 러더퍼드가 후에 양성자를 발견한 뒤 양극선을 이루고 있는 입자가 수소 원자핵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소 원자핵을 기호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1에 1에 플러스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라서 양성자 하나랑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잃으면 바로 수소 원자핵이 됩니다. 질량수랑 원자번호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죠. 근데 양성자 수가 하나고 질량수도 1이에요. 그 말은 중성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원자핵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성자가 없고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즉 정리해보면 수소 원자핵은 뭐랑 같다? 양성자랑 같다. 여러분들이 이 실험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골트슈타인 양극선 실험에서 양극선을 이루고 있는 입자는 수소 원자핵인데 수소 원자핵 자체는 뭐에 해당한다? 양성자에 해당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견된 입자는 중성자죠. 중성자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은 체드윅인데요. 체드윅이 했던 실험은 알파 입자 충돌 실험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이름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체드윅은 어떻게 실험을 했냐? 베릴륨 원자핵을 준비하고 베릴륨 원자핵에 알파 입자를 충돌시켰다고 합니다. 이때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베릴륨 원자핵에서 튀어나왔는데요. 이것이 바로 중성자였던 거죠. 마지막으로 원자 모형의 변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원자라는 개념을 제시한 과학자는 돌턴이죠. 돌턴은 원자를 이렇게 동그란 공 모양으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면서 전자와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부분이 그려진 톰슨의 원자 모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다음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하면서 중심에 원자핵이 있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등장하게 되고요.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보호의 원자 모형이 등장하게 됩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은 수소에만 적용이 되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현대 원자 모형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림을 보고 이 원자 모형을 시대 순서대로 누구의 원자 모형인지 배열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원자의 구조 파트 복습을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영상도 이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